부동산 브리핑입니다. 내년 주택시장이 약보합세로 L자형 횡보세를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다만 수도권의 아파트 매매와 전세 가격은 1에서 2%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서울 중구 명동의 유통매장 월 임대료가 전 세계 주요 상권 중 9번째로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부터 외국인 관광객이 들어오고 상권에 활기가 돌면서 임대료가 연간 5%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올해 수준으로 동결될 전망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사실상 폐기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라는 알람이 울리며 5분만 더, 10분만 더 미루게 되는 벌떡 일어나기 힘들어지는 그런 계절이 왔습니다. 이제는 진짜 겨울이 된 건데요. 만약 아침에 일어나서 5분, 10분 동안 더 뒹굴고 싶다라는 마음이 매일매일 지속되고 그리고 왠지 모르게 하루 종일 내가 좀 골골댄다라고 한다면 몸이 이제는 기초 체력을 키워야 할 때예요 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몸의 기초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잘 챙겨 먹는 게 가장 첫 번째겠고요. 두 번째는 저녁 시간에 30분이라도 조금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또 비타민 같은 건강식품도 종종 잘 챙겨 드셔야 하고요. 건강 기초 체력은 이렇게 챙기시고요. 부동산 투자에 대한 기초 체력은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쌓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무료 상담 전화로 도움 드릴 거예요.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4번 시청하시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게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은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고민 내용 보내주셔도 저희가 언제나 친절하게 도움 드릴 테니까요. 편한 방법으로 저희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한 주의 한가운데 또 수요일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 주실 전문가 함께 하셨는데요.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드림부동산투자연구소의 정창래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이제 정부에서 지금 이제 발표가 됐죠. 지금 이 공시가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년에도 올해 수준으로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올해 같은 경우에 69%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년에도 69% 선으로 좀 동결을 하겠다라고 어제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공시가격이 지금 이제 올해 수준으로 만약에 동결이 된다 그러면 지금 상대적으로 최근에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울 같은 지역은 강남 상구나 용산 같은 지역은 사실은 회복이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똑같이 동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좀 이제 공시 가격이 좀 오르겠죠. 예, 공시 가격이 좀 오를 가능성이 있고요. 예, 공시 가격이 오른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그 보유세에 대한 부담이 좀 높아지겠고요. 예, 상대적으로 이제 뭐 노도광이라던가 이제 금강구라던가 예, 상대적인 선호도가 떨어졌던 지역은 어떻게 보면 회복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는 못했죠. 그래서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공시가격 부담이 좀 없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 공시가격이 올해와 똑같은 69%로 동결이 된다고 하면 강남 쪽 같이 상대적으로 회복이 빨랐던 지역들은 좀 종부세 부담이 늘어날 거고요. 또 그 외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와 좀 같은 수준으로 좀 보인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부동산에 대한 고민 상담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뭐 종부세라든가 이런 보유세라든가 취득세,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부동산에 대한 세금에 대한 고민도 괜찮고요. 뭐 매도에 대한 고민, 매수에 대한 고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전망 이런 것들도 이제 괜찮으니까요. 예, 고민 있으시면 예,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해 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이제 답변은 해 드릴 테니까 많은 전화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부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어떤 새로운 내용이 발표만 되면 그에 따라서 고민들이 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또 세금과 관련된 고민도 함께 해봐야 할 시기인데요. 어떤 고민이라도 좋습니다.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02-2638-3974번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자세한 투자 계획, 투자에 대해서 좀 공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에도 정창근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님 먼저 세미나 안내 자세히 부탁드릴게요. 자, 최근에 보면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정비 사업을 지금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진행이 못 됐던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에도, 재건축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지금 진행이 빠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뭐 이제 정비 사업 중에 없었던 뭐 모아타운이라던가 역세권 시프트 같은 이런 정비 사업도 상당히 다양해지면서 어떻게 보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정비 사업, 특히 이제 재개발 사업의 제2 전성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만큼 우리가 최근에 보면 아파트 가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체적으로 좀 거래량이 좀 많이 감소를 했잖아요. 9월 대비해서 지금 10월 통계치를 보면 한 40% 정도 감소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아파트 거래량은 감소를 했지만 하지만 재건축 이슈가 있는 여의도라든가 압구정이라든가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대려 가격도 오르고 거래량도 많이 증가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시장이라는 거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국지적인 움직임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개발 호재가 있거나 이슈가 있거나 이런 지역들은 또 이런 또 어떻게 보면 시장이 안 좋은 가운데에서도 이런 불경기 속에서도 또 이제 가격이 오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최근에 서울에 그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정비 사업에 대해서 좀 관심들이 많으십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재건축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좀 투자 금액이 많이 높죠. 그래서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정비 사업이 될 만한 지역이라던가 이런 지역에 이제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세미나에서는요, 서울 정비 사업의 미래와 그다음에 이제 투자 전략도 제가 또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용산권에 뭐 용산하면 뭐 관심들 많이 있으시죠. 용산권에 소액으로 용산에 사시는 최근에 보면 뭐 서계청파동이나 원으로나 어떻게 보면 이제 소액 투자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범용산권이면서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투자 전략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지역적인 설명과 더불어서 제가 세미나를 할 예정에 있으니까 세미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창근 대표와 직접 만나서 투자 계획에 대해서 공부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바로 내일 진행되는 세미나니까요.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선착순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참여 방법 안내 도움 드릴 거고요. 저희 오늘 방송 시간 통해서도 또 여러분의 다양한 고민 만나고 해결해 드릴게요. 오늘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아, 네. 제가 그 6년 전에 네, 대체주택으로 연신내역 주변 빌라를 매입을 했거든요. 네. 현재는 전세 놓은 상태예요. 네. 3억에 전세 놨고 네. 시세는 한 5억 정도 하는데 네, 여기가 이제 역세권 재개발 조합이 들어와 있고 네, 또 지역주택 조합이 또 들어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서로 이렇게 한 군데면 좋은데 두 군데가 있어서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 해서 네. 이거를 계속 보유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갈아타는 게 나을지 그게 알겠습니다. 고민입니다. 네, 6년 전에 대체주택으로 이제 매수를 하셨으면 연신내역 네. 근처에 지금 다세대 주택 아직까지는 그럼 세금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는 상황이신 거예요?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내년 3월 말까지 이제 매도를 하면 양도세는 이제 안 내죠. 내년 3월 기간이 얼마 네. 남지 않았는데 또 네. 주변에서 개발 계획이 여러 개가 들리다 보니 이걸 좀 더 네. 가지고 가느냐 아니면 좀 빠르게 처분하고 다른 곳으로 갈아타기를 하느냐 네, 대표님께 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연신내역 쪽이시라고요. 네네. 혹시 그 갖고 있는 물건지 주소는 어떻게 되십니까? 네, 484에 불강 2동 불광동 484에 148. 불광동 484에 148번지요. 148. 예, 그리고 이제 이게 빌라예요. 여기 보이네요. 여기서 좀 가까이 있네요. 여기서 네네. 여기서 지금 보니까
잠시만요. 한번 그 거리를 한번 재볼게요. 예. 네. 여기서는 뭐 250m밖에 안 되네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이제 지주택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죠? 네. 예. 지역택 조합. 예. 네네. 그다음에 이제 지금 역세권 개발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다고요. 예. 네네. 예. 지금 요 지역이죠. 요 지역이고 인근에 보면 여기 지금 이제 가련 1구역이죠. 아니요, 불강. 인근에 이제 인근에, 가련 예, 1구역 인접해 있어요. 있고요. 네, 예.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연신내역 이제 바로 앞이에요. 그죠? 예. 네네. 제가 봤을 때는요. 네. 지금 이거 지주택으로 가긴 어려워요. 네네. 예,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는 보통 이제 우리 또 시청자분들 좀 아셔야 되니까 이 지주택, 그러니까 지역주택 조합하고 일반 재개발하고는 일반 재개발 형식의 정비 사업은 똑같은 어떻게 보면 조합원이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그렇죠? 네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재개발의 조합원은 이 재개발 지역에 내가 물건을 갖고 있는 소유자를 조합원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네네. 자, 근데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은 이 지역주택 조합에 이 사업에 투자를 하는 사람을 조합원이라고 합니다. 그죠? 예. 네. 요게 이제 틀린 내용인데 근데 이 지주택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토지 매수가 95% 이상이 돼야 이 개발이 이제 그 이제 개발 자체가 이제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자체가 지금 저층 주거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현실적으로 이제 지역택 조합으로 가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주택보다는 차라리 역세권 개발이 훨씬 더 좋아 보이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근데 우리가 역세권 개발 같은 경우에도요. 1차 역세권 안에 들어오냐 아니면 네. 2차 역세권 안에 들어오냐에 따라 좀 틀려요. 네. 그래서 우리가 1차 역세권은 여기에서 350m 이내로 들어와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2차 역세권은 여기에서 500m 이내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네네.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연신내 일대가 이렇게 보시면 지금 여기에서 350m 이내는 지금 1차 역세권 얘기가 나오고 있고 예, 그다음에 뒤쪽에 지금 영광초등학교 있죠? 그렇죠? 예,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2차 역세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네. 자, 그런데 우리 시청자님께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차 역세권이거든요. 네네. 자, 그럼 1차 역세권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1차냐 2차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역세권 개발을 하게 되면 좋은 점이 뭐냐면 자, 우리가 역세권 개발은 우리가 개발 사업이 뭐 모아타운도 있고 신속 통합기획도 있고 역세권 개발도 있고 많잖아요. 근데 이 역세권 개발 같은 경우에는 용도 지역이 상향이 되잖아요. 그죠? 네. 예, 용도 지역이 이제 준주거로 이제 용도 지역에 상향이 되거든요. 그러면 연신내역 같은 경우는 최대 용적률 500%대까지 용적률이 상향이 돼. 이게 1차 역세권이에요. 네. 근데 우리 시청자님은 지금 1차 역세권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그리고 이 연신내역 자체가 더블 역세권이고 인근에 보면 지금 가련 1구역도 거의 다 이주 끝났고 또 가련 2구역도 있고 또 아래 지역도 지금 정비 사업을 많이 하고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지금 갖고 계신 지역 같은 경우는 역세권 개발이 제가 볼 때는 좀 가능할 걸로 보이기는 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 역세권 개발을 하면 사업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사업성이. 네. 예, 사업성이 상당히 좋아요. 사업성이. 그래서 저는 만약에 뭐 급하지 않으시면요. 지금 연신내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저는 이쪽에 앞으로 또 이제 GTX 호재도 있잖아요. 그죠? 네. 예, GTX 호재도 있기 때문에 뭐 급하지 않으시면 그냥 보유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거든요. 네. 예, 그런데 지금 이거 대체주택으로 매입하신 거 아니에요. 그죠? 네네. 예, 그러면은 뭐 지금 대체주택 비과세 혜택이 지금 내년까지밖에 안 되신다면서요. 네네. 예, 그러면은 만약에 내년 지나면 이거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죠?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네. 좀 장기적으로는 저는 그냥 뭐 좀 묻어놔도 좀 괜찮은 지역이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비과세를 안 받더라도 네네. 예, 여기가 저는 충분히 역세권 개발이 이루어질 지역이라고 저는 예상이 돼요. 네. 예,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보유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아, 예. 예, 왜 알겠습니다. 그러냐면 자, 마지막으로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우리가 재개발이라는 거는요. 일단은 사업성이 좋아야 되잖아요. 사업성이. 그죠? 네네. 그러니까 사업성이라는 건 뭐냐? 일반 분양분이 많던가. 네. 그러니까 조합원 수가 적어서 일반 분양분이 많던가
아니면 네. 일반 분양분이 적더라도 입지가 좋으면 네. 나중에 개발이 되면 아파트 가격이 비쌀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죠? 근데 이 연신내가 사실은 서울 전체적으로 보면 입지는 좋은 데는 아니에요. 서울에서 맨 끝허리에 있잖아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입지는 좋은 데는 아닌데 여기는 네. 역세권 개발로 가게 되면 사업성이 상당히 좋다라는 거죠. 네. 사업성이. 이해되시죠? 네. 네. 예, 그래서 저는 이거 보유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세금적인 비과세 혜택을 보는 것도 좋겠지만 또 투자 가치 면에서는 장기적으로 가져가 볼 만한 지역이다라는 조언 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향후 계획 세우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4번으로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또 다음 전화 연결해서 고민 해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좀 가지고 계세요? 네, 현재 엘스 45평 가지고 있고 네. 입주권 둔촌 주공을 가지고 있어요. 37평. 네. 그런데 저는 잠실 주공 5단지에 관심이 있거든요. 아, 그래서 네. 그 잠실 5단지 구입할 때 잠실 5단지가 관리 처분이 난 후에 네. 엘스를 비과세로 받아서 매도 후에 네. 그 둔촌 주공이 준공된 후에 엘스 매도 후 비과세를 받고 5단지를 구입하는 게 나은 건지 일환하고요. 네. 그다음에 입주권 상태인 네. 둔촌 주공을 올해 매도해서 아, 관리 처분 전에 잠실 주공 5단지를 구입하는 안 이안하고요. 네. 그다음에 3안은 둔촌 주공이 입주 후 1년이 지난 뒤 네. 26년 1월경에 네. 엘스를 매도해서 관리 처분 전에 잠실 주공 5단지를 구입하는 게 맞는지 그거 궁금하고요. 네. 만약에 5단지를 구입한다면 34, 35, 36평 중에 어느 평형이 수익률이 좋은지 궁금하고요. 네. 그다음에 만약에 다른 재건축 대상 아파트로서 아시아 선수촌하고 네. 한남 성수 재개발을 보고 있는데 네. 요거 좀 비교해서 살짝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네. 그다음에 보수적으로 네. 이게 어렵다 했을 때 엘스하고 둔촌을 보유하면서 네. 그냥 매수하지 않고 보유하면서 엘스를 월세를 한 500 정도를 받고 네. 둔촌을 거주하면서 나중에 예를 들어서 30억 정도 됐을 경우에 일반 가세로 2억 5천 정도 양도소득세를 내고 네. 이렇게 보수적인 방향은 어떤지 요게 네. 궁금합니다. 고민을 엄청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될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계속 가져가느냐 아니면 주공 5단지로 갈아타느냐 이게 첫 번째 네. 문제가 될 텐데 그럼 네, 지금 이 잠실 엘스에 거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45평 하나 보유하고 계시고 둔촌 주공 입주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네. 운용하면 좋을지 잠실 주공 5단지로 옮겨가는 게 좋을지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예, 이거는 뭐 5분 안에 할 게 아닌데요. 그렇네요. 예, 이거는 한 2-3시간 걸릴 것 같은데요. 예, 그 다른 그러면은 시청자분들 엑기스만 계시니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다 정리를 예. 해드릴게요. 자, 네. 지금 엘스 지금 45평형 지금 갖고 계세요. 그죠? 네. 예. 그다음에 지금 올림픽 파크 프로원 지금 입주권을 매입을 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입주권 상태로 매입을 하신 거잖아요. 그죠? 네. 예, 그러니까 지금 둔촌 주공 지금 이제 올림픽 파크 프로원 입주권을 갖고 계세요. 그죠? 예. 네, 맞습니다. 입주권을 언제 매입하셨죠? 20년 9월에 했습니다. 20년 9월. 예. 네. 차이 그러면은 별로 없습니다. 예. 예,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보통은 일반적으로 우리 다른 시청자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하나하나 네. 좀 풀어드릴게요. 예. 네. 자 물론 이제 아시는 거지만 자 네. 우리가 보통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그죠? 네. 예. 네.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은 기존 주택을 그러니까 만약에 기존 주택을 매입한 네. 시점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다른 주택을 네. 매입을 하고 다른 주택을 매입한 시점부터 3년 이내 매도하면 비과세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도 똑같아요. 지금 엘스 네, 갖고 알고 있고 있습니다. 둔촌 네. 주공 갖고 있으면 원래는 23년 9월 전에 엘스를 팔았으면 비과세거든요. 그죠? 네. 근데 네. 요게 지금 넘어갔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맞습니다. 우리가 입주권 상태로 매입을 하게 되면 우리가 네. 입주권이라는 게 지금 이거 둔촌 주공처럼 중간에
막 공사비 분쟁도 있고 그때까지 또 준공이 안 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준공이 안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입주권 만약에 내가 입주권 상태로 매입을 하게 되면 일반적인 일시적인 1세대 2주택뿐만 아니라 이 둔촌주공이 지금 25년 1월 달에 지금 입주일 거예요, 아마. 그죠? 네. 예. 입주 2년 이내 입주 2년 이내 여기 세대원 전원이 1년 이상 네. 거주를 하고요. 그죠? 네. 네. 그다음에 입주 전후에 2년 이내 매도하면 기존 네. 주택 L사 아파트를 매도하면 비과세가 비과세.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예. 자, 그래서 지금 궁금하신 게 가장 궁금하신 게 지금 엘스하고 둔촌주공을 갖고 가다가 일단은 네. 우리는 어찌 됐든 얘는 이제 비과세 받고 팔아야겠죠. 그렇죠? 예, 비과세를 받고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좀 지난 시점에. 네. 네. 이해되세요? 됩니다. 예, 그러니까는 자, 그러면 우리는 25년 1월 달에 여기가 준공이 나면 27년 1월까지는 또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시간적 여유가 또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럼 그 안에 이제 엘스를 매도하시면 비과세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네. 여기서 아까 여쭤보신 게 뭐냐면 엘스 45평형을 매도를 하고 과연 잠실주공 5단지로 가는 게 맞는 건가? 일단은. 맞습니다. 그죠? 네. 요거 맞아요? 맞습니다. 예. 자, 여기에서 이제 답을 드리면 당연히 저는 엘스도 좋은 아파트예요. 그쪽에 이제 국제교류 복합지구라던가 뭐 잠실 종합운동장 개발 여러 가지 호재들이 있죠. 그렇죠?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만약에 향후에 우리가 이제 2000년도 중반에 재건축이 된 아파트랑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재건축이 되는 아파트랑 단지 내 어떻게 보면은 공개 용지 자체가 틀려요. 그러니까 엘스라던가 옆에 리센츠라던가 트리지온 같은 경우는 2000년도 중반에 우리가 재건축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아파트들이 좀 다닥다닥 지어졌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앞으로 이제 서울에서 재건축이 되는 아파트들은 어떤 거냐? 공개 용지가 많아. 왜? 높이 제한이 좀 많이 풀렸으니까. 이해되시죠? 아, 네네. 예, 그러면 단지 내 최적성 자체가 틀린 거예요. 자, 그러면 네. 잠실 일대에서 잠실주공 5단지가 재건축이 되면 당연히 잠실주공 5단지가 대장주죠. 그죠? 네. 네. 그럼 당연히 저는 이거 매도하고 이거 매수하시면 저는 당연히 오케이예요. 그죠? 아, 네. 예, 그럼 당연히 엘스 매도하시고 잠실주공 5단지로 갈아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자, 시기가 문제. 그런데 여기서 지금 또 아까 여쭤보신 게 뭐 34, 35, 36 뭘로 가야 되냐. 그죠? 네네. 네. 예. 당연히 대지지분 큰 걸로 가셔야죠. 아, 네네네. 예, 그거는 답이 되셨죠? 네네. 예. 당연히 대지지분이 큰 걸로 가셔야 되고, 자, 그렇게 되면 내가 이제 그 당시는 이제 둔촌주공을 내가 이제 갖고 가잖아요. 그렇죠? 네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사실은 뭐 잠실주공 5단지가 언제 관리 처분이 떨어질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똑같이 입주권 상태로 매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 입주권 상태로 매수를 해야 얘 둔촌 주고 지금같이 뭐 7년이라는 그러니까 20년 9월 달에 매수하셨는데 27년 1월 달까지 7년이라는 시간을 또 나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잖아요. 그죠? 네네. 그럼 당연히 둔촌주공은 25년 1월부터 이제 아파트로 변해 버리니까 플러스 잠실주공 5단지가 입주권일 때 관리처분. 예, 네네. 입주권일 때 매수를 하게 되면 얘 둔촌주공 내가 한 5년에서 7년 동안은 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 이해되시죠? 아, 네. 예, 그렇게 해서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예, 어떻게 좀 답이 그런데 되셨습니까? 제 답 충분히 다 됐는데 예. 고민은 관리처분이 난 후가 된다면 네, 가격이 네, 관리처분 전하고 네, 상당히 많이 올라 있을 거를 걱정이 돼서 네. 그럴 바에야 음, 관리처분 전에 음. 그 둔촌주공을 매도해서 구입을 하거나 매도를 하시고 매도를 하고 내가 둔촌주공- 무주택 상태에서 이제 매수를 하시겠다. 아니죠. 엘스를 갖고 있고 둔촌주공이 있는 상태에서 예, 엘스 매도하는 거는 일환이지만 예, 둔촌이 준공된 둔촌주공을 매도하고 예. 그리고 올해 안에 매도를 그러니까 하고 지금 관리처분 그냥 전에 사는 게 수익이 더 많은 건지. 일단은 저는 그냥 이거 네. 비과세 받고요. 비과세 받고 그냥 순리적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순리적으로 가는 예, 예. 게요. 그냥 비과세 받고 비과세 받고 비과세 받고. 그러면은 예, 이제 이게 더 순리적으로 가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제 관리처분 나면은 가격이 상당히 업된다 하길래 그렇게 되면은 또 그런데 엘스나 둔촌주공도 같이 오르겠죠. 근데요.
네. 지금 그렇게 되면요. 네. 만약에 그때 취득세 중과가 살아있으면 뭐 저도 이제 취득세 중과는 완화될 걸로 보이는데 관리처분 아. 전에서 하면요. 둔촌 지역 네. 갖고 있고 여기 지금 규제 지역이잖아요. 그럼 취득세가 또 중과예요. 아, 네. 이해되시죠? 네네네. 예, 예. 그래서 그냥 순리대로 이렇게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이, 그렇군요. 예, 예. 아유,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제가 아까 질문 드린 거 그냥 만약에 엘스하고 둔촌을 그냥 보유하면서 엘스를 한 월세 500 정도 받고 그거는요. 자, 응. 우리 시청자님께서 내가 차익청으로 갈 거냐, 난 이제 더 투자 안 하고 좀 안정적으로 월세 받을 거냐, 네. 우리 시청자님 마음가짐에 따라 틀려요. 만약에 네. 나는 시세 네. 차익을 더 보고 싶다. 그럼 네. 당연히 잠수주공 5단지로 가셔야 되는 거고요. 네네. 나는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이제 신경 쓰기 싫다. 그럼 그냥 네. 에이스 가져갔다 그냥 에이스 가져가시면 그냥 월세 받으셔야죠. 근데 중요한 둔촌은 거는 그렇게 되면 에이스를 그냥 가져가시게 되면은 네. 나중에 우리가 두 개 중에 하나는 비과세를 못 받잖아요. 그죠? 네네. 예. 예, 그게 문제죠. 둔촌을 이제 일반가세 내고 매도해보겠다라는 걸로 하는 건데 예, 그러면 요거는 그냥 내가 월세를 500만 원을 받을지언정 하나를 비과세를 못 받아버리면. 똔똔이지요. 예, 고맙습니다. 여보세요? 네. 그리고 만약에 대체제로 그리고 다른 분들 한남이나 성수동은 계시니까요. 예, 다음 주에 또 전화 주세요. 예, 너무 그렇게 하도록 예, 예, 하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민되셨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해결을 해드렸습니다. 시간이 저희가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또 무료 세미나 시간을 이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오면서 거래량이 급감했다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들으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 지난 연말을 또 되풀이하는 거 아니냐라는 위기감이 좀 다가오고 있는데요. 2024년을 맞이하면서 과연 24년 부동산 방향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오늘은 그 이야기를 잠깐 나눠보고자 합니다. 대표님 전해주실까요? 예, 제가 지금 이제 현재 시장 흐름이랑요, 예, 시장 전망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는 뭐 시장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에 대한 갈아타기라던가 아니면 전망이라는 게 이런 게 좀 나올 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 이제 보면은 지금 현재 시장이요, 우리 그러면 아나운서가 얘기한 것처럼 작년이랑 똑같습니다. 예, 작년 말이랑. 예, 작년 말이랑 똑같으면 그럼 내년 초는요? 예, 올해 초랑 똑같겠죠? 예,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자, 전국에 먼저 이제 주택 거래량 갖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왜 이제 주택 거래량을 좀 갖고 나왔냐면, 자, 우리가 이제 주택 시장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주택 거래량이 늘어나면 가격이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택 거래량이 감소를 하면 예, 가격이 하락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이나 부동산 다 똑같습니다. 예, 거래량이 터져야 가격이 상승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전국의 주택 거래량을 보면요. 전국의 주택 거래량을 보면 자, 1월 달에 바닥 찍고요. 2월 달에 가장 많이 올랐어요.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거래량이 2월 달에.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게 2월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또 줄어들었다가 또 5월 달에 또 거래량이 터졌어요. 5월 달에. 예, 그래서 2월, 5월 달에 좀 거래량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예, 이게 전국 주택 거래량입니다. 예. 자, 그다음에 우리가 서울 주택 거래량을 한번 볼게요. 예, 서울 주택 거래량. 서울 주택 거래량을 보면 자, 2월 달에 좀 많이 터졌죠.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가 5월 달에 거래량이 제일 많이 늘어났어요. 4월에서 5월 사이에. 그러니까 우리가 전국 지표로 보면 2월 달에 거래량이 가장 많이, 그러니까 진폭이 가장 크고요. 전국 지표는. 그다음에 서울의 주택 거래량을 보면 지금 5월 달에 진폭이 가장 큽니다. 예, 진폭이. 예, 그래서 요거를 좀 한번 여기도 서울 주택 거래량도 2월, 5월을 보면 여기에 진폭이 가장 크고, 예, 서울은요. 그다음에 전국적으로는 2월이 가장 진폭이 크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데이터를 보면요. 그럼 이렇게 전국 데이터와 서울 데이터가 이렇게 좀 거래량 차이가, 그러니까 진폭에 대한 차이가 그 어떤 이유 때문에 생겼겠죠. 그렇죠. 어떤 이유 때문에. 예, 그래서 그거를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이 데이터를 보여드린 거예요. 자, 먼저 2월 달을 분석을 해보면요. 자, 2월 거래량 증가 폭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서울보다 전국에 이제 진폭이 더 큽니다. 그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자, 올해 1월 30일 날 특례 보금자리론 일반형
9억 이하 이제 대출이요. 40조 규모로 출시가 됐습니다. 예, 그러면서 요 이제 특례 보금자리로는 우리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6억 이하였거든요. 그런데 9억 이하, 그다음에 고정금리 4%대, 그래서 시중금리보다 상당히 낮았죠. 예, 요게 이제 요게 이제 특례 보금자리론이 이제 출시가 되면서 상대적으로 9억 이하 주택이 많은 수도권하고 지방의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거예요. 우리가 서울 같은 경우는 9억 이하 아파트보다는 9억 이상 아파트가 많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2023년 2월 달에 분석을 해보면 전국의 주택 거래량의 진폭이 서울의 주택 거래량의 진폭보다 큰 이유가 특례 보금자리론이 출시가 되면서 9억 이하 아파트가 많은, 9억 이하 주택이 많은 수도권이나 지방의 거래량이 많이 늘어났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주택시장에 특례 보금자리론이 출시가 되면서 이 유동성 공급이 되면서 9억 이하 주택 수요자들이 많이 유입이 된 거다. 그래서 9억 이하 아파트가 많은 지방이나 수도권 지역의 거래량이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5월 달에 한번 보면요. 자, 우리가 5월 달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자, 올해요. 올해 상당히 어떻게 보면 1월 달까지 이제 코픽스 금리가 올라가다가 2월 달부터 코픽스 금리가 계속 내려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 여기 보시면 자, 지금 특례 보금자리론 대출 금리가 지금 파란색이에요. 그런데 요거는 시중 그냥 고정금리입니다. 고정금리가 금리가 안정되다 보니까는 4월 달에 금리가 역전이 됐어요. 금리가. 그러니까 특례 보금자리론보다 시중금리가 더 싼 거예요. 시중금리가. 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시중금리가 더 싸니까 9억 이하 아파트가 많은, 9억 이상의 아파트가 많은 서울의 주택 거래량이 확 늘어나 버렸다는 거죠. 우리가 특례 보금자리로는 9억 이하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게 시중금리가 내려가면서 9억 이상의 주택에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주담대 대출, 그냥 일반 은행에서 이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고정금리가 특례 보금자리론 대출금리보다 더 낮아진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변했냐? 아까 5월 달은 이게 좀 오타가 나왔네요. 자, 5월은 거래량 증가폭이요. 전국보다는 9억 이상의 주택이 많은 아파트가 많은 서울의 주택 거래량이 그러면서 확 늘어나 버린 거죠. 예,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금리 역전, 그러니까 특례 보금자리론 대출 금리하고 시중금리 대출이 금리 역전이 되면서 9억 이상 주택이 많은 서울의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9억 이상의 수요자들이 많이 유입이 됐다. 금리가 역전이 되면서 이렇게 이 데이터를 분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지금 현재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게 주택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바로 금리라는 거죠. 금리. 그리고 우리가 과거하고는 다르게 주택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택을 매입할 때 주택 가격이 상승한 만큼 대출이라는 레버리지를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과거하고 비교해 보면 이 금리에 상당히 우리가 수요자들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금리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 그런데 우리가 최근 1년간의 코픽스 금리를 보면 자, 작년에 말에 정점 찍었다가 계속 내려갔죠. 그렇죠? 예, 내려가면서 지금 다시 또 오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올라가다 보면 자, 내년 또 1월 달부터는 정점 찍고 또 이제 안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예, 근데 올 하반기는 아마 좀 이제 주담대 대출 금리가 조금 좀 불안할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지금 이제 코픽스 금리가 가는데 자, 그 작년과 마찬가지로 예, 내년 초부터 금리는 상당히 좀 스테이블하게 좀 안정적으로도 흘러갈 거다. 그래서 금리가 뭐 4% 초반대나 3% 후반대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이제 고정금리 자체가. 자, 그다음에 우리가 올 초에 특례 보금자리론 대출이 출시가 됐잖아요. 그렇죠? 예, 4% 고정금리. 자, 근데 신생아 특례 대출이 내년 1월 달부터 출시가 됩니다. 예, 27조. 얘는요, 금리가요, 1에서 3%대예요. 올해 나왔던 특례 보금자리론보다 금리가 더 낮습니다. 금리가. 자, 거기에다가 지금 입주 물량 지금 감소한다는 거.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올해 입주 물량이 지금 3분의 1 토막 나죠. 그렇죠? 올해 한 32,000가구 공급됐는데 내년에는 한 10,000가구도 공급이 안 됩니다. 입주 물량이요. 자, 거기다가 지금 전세가는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내년 초부터는 또 시장이 또 살아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 이맘때 시장이 안 좋았잖아요. 예, 똑같은 겁니다. 작년 이맘때 안 좋았다가 작년 1월 달에 바닥 찍고 올라간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시장 같은 경우 아까 제가 이 뭐 2월 달, 5월 달 거래량 그다음에 진폭 이런 것들이 비교를 해드리는 게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시장 자체가 금리에 상당히 좀 민감하다라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금리가 안정이 되고 입주 물량이 감소를 하고 전세가는 계속적으로 올라가면서 매매가하고 갭매기가 들어가면 당연히 거래량이 증가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시장이라는 건 어느 정도 예측을 해야 우리 또 과거에서 우리가 또 배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옹고지신처럼.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시장이라는 건 어느 정도 예측을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뭐 이제 포트폴리오라든가 투자에 대한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새롭게 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은요, 올해 하반기 시장 전망. 올해 하반기는 좀 상당히 좀 어려울 겁니다. 지금 한 달 반 남았잖아요. 좀 어려울 건데 내년 1월 달에 이제 바닥을 찍고 이제 거래량이 좀 늘어날 거예요. 예, 그래서 24년 예, 시장 전망에 대한 전망치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연말에는 분위기가 조금은 어두울지 몰라도 그래도 내년에는 올해와 비슷한 양상으로 흐를 것이다라는 좀 기분 좋은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2024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어떻게 또 부동산 시장에 접근해야 하는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 바로 내일 진행됩니다. 대표님 간략하게만 소개 부탁드려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아파트 거래량이 많이 감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 거래량이 감소를 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재건축 이슈가 있거나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들은 지금 호가도 많이 오르고 지금 거래량도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 돈의 흐름을 좀 쫓아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정비 사업이 투자자들의 유입이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건축 아파트, 그 다음에 재개발 지역들, 이런 지역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일 제가 세미나, 이제 목요일 오후 2시에 제가 세미나를 진행 중인데, 내일 세미나는요, 서울 정비 사업의 미래, 그 다음에 이 정비 사업이 과거하고 지금하고 많은 부분이 달라졌습니다. 예, 많은 부분이 달라졌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투자에 대한 패턴도 좀 달라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울 정비 사업의 미래와 또 달라진 점도 제가 다 과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떤 점이 변했는지,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정비 사업이 되는지 이거에 대한 이제 또 얘기도 해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역적인 설명도 좀 해 드릴 겁니다. 우리가 또 용산권 하면 상당히 투자 금액이 높잖아요. 그런데 용산에서도 아직까지는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들이 남아 있습니다. 예, 남아 있기 때문에 용산권 소액 투자 전략에 대해서도 제가 세미나를 준비 중에 있으니까 세미나에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내일 무료 세미나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릴 거고요. 남은 시간 바로 여러분의 고민 더 만나보겠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하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고민 좀 해결해 드릴까요? 네, 자금 4억 원쯤을 투자하려고 하는데, 네. 용산, 노량진, 마포, 그리고 공덕역 주변에 관심이 있는데요. 네. 또 어느 부동산에서 그 재개발을 한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향후 모아타운으로 가능성이 있는 지역, 아, 네. 용산구와 가까운 지역 보고 있는데요. 네. 찾기가 좀 힘들어서 아, 대표님한테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네. 어느 연락 잘 지역이 주셨습니다. 좋을까요? 네, 여유 자금 한 4억 정도로 투자를 계획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용산과 가까운 곳에서 모아타운의 호재를 좀 얻을 수 있는 곳을 보고 있다라는 말씀 주시면서 노량진과 마포 공덕까지 언급해 주셨거든요. 하나하나 좀 계획 세워볼게요. 대표님과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잘 보고 안녕하세요. 있습니다. 예. 자, 먼저 마포 쪽은 공덕역 쪽 보고 계신다고요? 네, 예, 공덕역 쪽을 보고 계시면 사실은 이 공덕역이 지금 여기에 있고 한정거장 거리에 지금 효창공원역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요 일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그냥 이 용산 생활권이에요. 용산 생활권. 예, 용산 생활권인데 지금 이제 여기 보면은 다 여기 서계청파, 그다음에 청파 2구역, 청파 1구역, 그다음에 공덕동 신속통합기에 그다음에 효창공원역 앞에 원효로 1가 역세권 시프트, 그다음에 효창동 앞에 역세권 시프트. 대부분의 지역들이 최근에 1, 2년 사이에 다 지정이 되면서 투자 금액이 거의 다 6억대입니다. 6억대. 예, 그래서 네. 이쪽은 이제 투자 금액이 상당히 높죠. 예, 상당히 높은데
아까 우리 시청자님 보신 아까 말씀하신 공덕역 있죠? 공덕역. 네. 공덕역 인근에 여기 지금 공덕 삼성 레미안 2차 주변에 요 일대가요. 요 일대가 효창동 역세권 시프트 지금 추진하고 있는 지역 바로 옆입니다. 바로 네. 옆이요. 여기는 좀 투자 금액이 좀 상대적으로 조금 저렴해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효창동이나 원효로나 이쪽은 용산 생활권이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마포 생활권이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근데 여기가 이제 신공덕동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신공덕동은 마포 생활권이면서 이렇게 지금 용산 생활권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생활권이 똑같은 거예요. 생활권. 그러니까 같은 동일 생활권에 있다라는 거죠. 예, 동일 생활권에 있는데 자, 여기 지금 바로 옆에 있는 효창동 같은 경우도 지금 역세권 시프트를 추진을 하면서 한 1년 반 사이에 한 4억 정도가 올랐거든요. 그래서 지금 투자 금액이 그래요? 지금 5억대예요. 근데 예.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신공덕동이요. 지금 효창동보다도 노후도가 훨씬 더 높습니다. 노후도가 지금 신공덕동은 노후도가 80% 이상이고요. 예, 근데 여기 효창동은 62% 정도밖에 안 나왔는데도 지금 역세권 시프트 추진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러니까 노후도가 더 높다라는 거는 개발에 대한 압력은 더 높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네. 예, 거기다가 사업성을 보면 효창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동주택 비율이 30%가 넘어가요. 우리가 보통 이제 빌라 소유자들이 적어야 사업성이 좋다고 하잖아요. 그죠? 네네. 근데 예. 이 효창동 같은 경우는 벌써 이 공동주택 비율이 30%가 넘어가는데 여기 지금 보고 계시는 여기 제가 말씀드린 신공덕동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공동주택 비율이 12%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소유자도 적어요. 그러니까 조합원 수도 적은 거예요. 조합원 수도. 자,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건 투자를 하실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렇게 여기 효창동하고 여기를 비교를 해보면 사실은 신공덕동이 개발 압력이 더 어떻게 보면 더 높은 지역이거든요. 노후도도 더 높고요. 예. 그다음에 공동주택 비율도 더 낮고요. 어떻게 보면 개발에 대한 사업성도 더 좋은 지역인데 우리가 최근에 보면 정비 사업이 이제 과거하고 많이 틀린 게 뭐냐면요. 정비 사업 자체가 예전에는 우리가 정비 사업 자체가 지자체가 이게 많이 이제 진행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정비 사업 자체가 지자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민 제한 방식으로 가는 겁니다. 주민들이 제한하는 거예요. 주민들이.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제 개발이 먼저 진행이 되고 있는 지역들이 꼭 사업성이 좋아서 먼저 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먼저 제안해서 먼저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효창동이나 원효로일 때 먼저 주민들이 으쌰으쌰해서 먼저 간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실상 비교를 해보면 이쪽 아니 옆에 있는 신공덕동이 개발에 대한 사업성은 훨씬 더 좋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여기도 뭐 동의서 얘기만 나오면 바로 그냥 옆에 같이 붙어 있는 지역이니까 투자 금액이 비슷하게 갈 거 아니에요. 똑같은 생활권이니까. 그렇죠? 네네. 그래서 네. 여기는 아마 투자 금액이 한 2억 중반 정도만 투자를 하시면 돼요. 이쪽은요. 예. 이해되시죠? 예. 예, 그래서 여기 신공덕동 주변으로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 아까 노량진이요. 네네. 노량진 같은 경우에는요. 자, 노량진 같은 경우도 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까. 자, 여기가 지금 노량진 뉴타운이고 이 노량진 뉴타운 주변에 여기가 지금 이제 이 노량진 뉴타운 바로 옆으로 해서 작년에 모아타운으로 지정이 됐어요. 모아타운 지정이 됐는데 이 모아타운으로 지정이 된 지역보다 이 한강변 쪽으로 더 가까운 지역이 어떻게 보면 지대도 낮고 더 입지가 좋습니다. 지대도 낮고 예. 또 지하철도 가깝고요. 예. 예. 그러니까 아까랑 똑같은 거죠. 아까랑 입지가 더 좋은 지역이 지금 노후도도 높고 개발 압력이 높은데 아직 얘기가 안 나왔을 뿐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작년에 모아타운으로 지정된 지역은 노량진에서도 지대가 상당히 좀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입지가 조금 빠진다라는 거죠. 근데 얘보다 입지가 더 좋은 지역에, 그러니까 여기 지하철역과 더 가까이 있고 한강변에 인접해 있는 지역이 아직 모아타운으로 지정이 안 됐거든요. 근데 얘보다 더 안 좋은 지역들이 벌써 더 모아타운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이 아래 동네도 모아타운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예. 예, 여기는요 투자 금액이 한 2억 초반대 정도는 아직까지는 가능하거든요. 아, 예. 예, 그래서 지금 뭐 이제 방송을 좀 많이 보셨나 봐요. 지역은 다 네. 좋은데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노량진동이나 아까 신공덕동 둘 다 아주 상당히 좋은 지역이거든요. 네. 예, 한번 임장 활동 한번 해보시고요. 또 이제 뭐 잘 모르시겠으면 예, 다시 한번 전화해 주세요. 제가 또 상담해 드릴 테니까.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각하셨던 투자 자금보다도 더 적은 자금으로 접근할 수 있는 지역들 일러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다음 전화 또 빠르게 연결해서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제가 그 미아동에 네. SK 북한산 시티에 거기 이제 제가 지금 전세로 거주 중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내년 3월이 이제 만기예요. 네. 예, 그래서 여기 조금 더 그냥 임대로 또 거주할까 안 그러면은 지금 음. 제가 조금 자금이 조금 있어서 네. 여기를 그냥 세대수도 괜찮거든요, 여기가. 네. 그 출전역도 가깝고 그래서 그냥 여기에 매수 하나 마련하느냐. 매수해서 하나 아. 거주할까,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전화드렸습니다. 네, 미아의 SK 북한산시티 아파트 거주하고 있어서 만족도는 좀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좀 사느냐 아니면 계속 임대 거주하느냐 대표님께 네네.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여기 지금 전세로 거주하시고 계시는데 네, 지금 그러니까 고민이 전세로 더 갈 거냐 네, 아니면 지금 매수로 해야 될 거냐 네, 네, 이게 고민이신 거예요? 네, 네. 지금 전세 얼마 살고 계시는데요? 지금 전세는 예. 지금 4억인데요. 아마 예. 지금 시세는 지금 이제 조금 내년에는 조금 뭐 올랐고요. 전세 시세는 올랐어요? 네네. 지금 얼마 정도 되는데, 전세 요즘에 한 시세가? 5억 정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전세는 5억. 그럼 네네. 그럼 여기 뭐 33평형대겠네요, 그죠? 네네네. 예. 33평이 살고 그럼 있어요. 지금 거래 지금 시세는 얼마 정도 가요? 지금 시세가 한 뭐 6억 5천짜리도 있고요. 조금 더 비싼 것도 6억 있고 5천, 7억짜리도 있고 6억 5천. 예, 예. 그럼 네. 뭐 매매가 대비 지금 전세가가 지금 거의 뭐 별 차이가 안 나요. 한 75% 이상이네요. 네네. 75% 이상이구나. 알겠습니다. 예. 일단은요. 네. 지금 시장 상황을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제가 이제 세미나 이제 강의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네. 보면 이제 거래량이 많이 감소를 했잖아요. 그죠? 네. 네, 네. 거래량이 많이 감소를 한 이유가 일단은 지금 금리가 인상이 되고요. 그죠? 네. 예, 금리가 좀 불안하고 그다음에 이제 네. 특례 보금자리론 이제 9억 이하 일반형이 이제 작년 이제 이제 추석 전에 이제 종료가 됐어요. 네. 네. 그러니까는 지금은 살려면 이제 6억 이하짜리밖에 특례 보금자리론이 출시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거래량이 지금 많이 지금 감소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네. 네. 근데 이제 아마 올해 11월 달 별로 안 남았고 12월 달도요. 지금 네. 은행들 보면 지금 작년에 작년에 보면 작년 9월, 10월 달에 10월, 11월 달에 막 그 은행 예금 적금 금리 많이 줬잖아요. 막 5%, 6%. 네네. 근데 그게 좀 1년 또 만기가 돼서 또 은행들이 서로 그 수신 경쟁하느라고 또 금리가 지금도 상당히 좀 불안하거든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예금 금리가 높아진다라는 거는 은행들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 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에 또 금리가 또 약간 흔들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1월, 12월 달은 또 이제 네. 금리가 약간 좀 불안할 겁니다. 예, 금리가 약간 불안하다라는 네. 건 당연히 조금 이제 거래량 자체가 11월, 12월 달도 거래량이 좀 감소를 할 가능성이 좀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네, 맞네요. 제가 봤을 때는요. 내년 네. 1월부터는 네. 좀 금리가 이제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면서 금리가 좀 안정적이면서 1월 달부터는 좀 바닥을 찍고 내년 초부터는 아마 거래량이 조금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네. 자, 그러면 내가 거래량이 늘어나는 시점에 매수를 할 거냐, 아니면 내가 지금 매수인이 우위에 있는 시장에 먼저 매수를 할 거냐에 따라서 내가 몇 천만 원 더 싸게 살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그렇죠. 자, 그다음에 우리가 강북 지역 같은 경우는요. 매매가 네. 대비 전세가 비율이 65% 이상이면 네. 전세가 대비 그러니까 이 65% 이상이면요. 그다음부터는 매매가가 움직이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여기 벌써 지금 75%잖아요. 네, 네. 예, 그러니까 전세로 거주하지 마시고요. 네. 예, 이번에 그냥 매수하세요. 네. 예, 이해되시죠? 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 집 마련 하자에 손 들어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 집 마련 그리고 투자 여러 가지 고민들 함께 좀 전문가와 얼굴 마주하고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귀한 세미나 기회 내일 진행될 예정이거든요. 대표님 마지막으로 간략하게만 소개 부탁드려요. 예, 내일 목요일 오후 2시입니다. 예, 서울 정비 사업, 그러니까 서울에 지금 정비 사업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죠. 재건축도 마찬가지고 이제 재개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서울 정비 사업의 미래, 그다음에 과거하고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역적인 설명도 해드릴 거고 용산권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투자 전략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세미나를 할 예정에 있으니까 세미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창래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바로 내일 오후 진행됩니다. 저희 방송 이후에도 나가고 있는 무료 번호는 계속해서 열어둘 테니까요. 세미나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즐거운 오후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찬 부동산 정보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